안녕하세요. 부흥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정말 좋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수로 인하여 낚시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 하시겠는데, 배수 초기에는요 굉장히 어떤 이 현장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떤 호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 봄의 기운이 완전하게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에 지금 봄의 기운이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가득 차 있다. 배수만 피한다면은 올 봄 들어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는 저수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이 좋은 시기를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이 좋은 시기에 제가 찾아온 곳은요, 여기는 완전한 평지형 형태를 하고 있는 저수지인데, 이 구조상 현재 이 저수지의 어떤 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여건상은 계곡지의 형태다. 산과 산 사이를 제방으로 막아 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곳입니다. 근데 저수지 안쪽, 여기는 상하류 수심이라든가 어떤 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형, 완전한 평지형 저수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겠고요. 그리고 외래종이 있다. 여기는 외래종이 배스가 유입된 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외래종이 유입된 곳은요 봄 시즌이 늦게 열립니다.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이 작은 어떤 먹이고기들, 수면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먹이고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봄 기운이 늦게, 물색이 늦게 살아나는 거죠. 지금도 이미 늦봄인데, 여름이 목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도 보면은 물색이 상당히 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좀 더 늦게 시작이 된다. 수온이 한껏 올랐을 때, 그럴 때 시작된다. 현재 배수가 없고 지금쯤이면 터질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저수지, 형태상은 평지지이지만은 계곡지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류와 하류, 어떤 상하류 구분이 별로 없고 전역이 거의 비슷한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주 보기에는 상류권의 경우는 현재 넘어가는 해가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촬영하기 대단히 어렵죠. 지금 반면에 이 제방권,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원한 그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낮 시간은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내일 아침이 되면 반대가 되죠. 이 제방권은 햇볕, 떠오르는 해를 마주보게 되는데,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지금 편한 자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방권 모퉁이에 자리를 잡기로 했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1m 30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요. 바닥에 지금 수면 위로 보이는 연줄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별게 아닙니다. 피하거나 어떤 작업으로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연줄기 사이에는 밑에 깔려 있는 침수수초입니다. 지금 채비를 찍어 보니까요, 침수수초가 아주 심하게 우겨져 있다. 수면 아래 침수수초가 대단히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구멍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잘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연줄기 속으로 지금 연바 쪽으로 바짝 붙이면 저렇게 잘 내려갑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만 덜 들어가면은 투척하기 편한 지점에다가 놓으면은 여지없이 채비가 얹힌다는 겁니다.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점들을 정확히 찍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잘 내려가는 그 지점을 못 찾든지, 아니면은 찾았는데
정밀하게 투척을 못해서 그 지점을 못 찍어낸다면은 채비는 수초 위에 얹혀 있다. 그래서 입질 보기가 어렵다.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찍어서는 지점에서부터 사람까지, 안전자리까지 이 중간에 수초가 지금 이렇게 잘 우거되어 있습니다. 침수 수초도 어우러져 있지만은 연줄기가 대단히 밀생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보기 좋게 고기를 놀리면서 이렇게 소위 폼을 잡다가는 고기 얼굴 보기 어렵게 되겠죠. 여지없이 쳐박아 버릴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점만 주의하면은 오늘 낚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 PD한테 자꾸 그런데 공원 보내보라는 이야기가 와 있으니까 4년 전일 겁니다. 4년 전에 제 동료가 이 저수지 저 건너 상류편에서 이른 봄에 연줄기 새순이 올라오기 전 이른 봄에 53cm를 낚은 곳입니다. 친구가 53을 낚았으니까 제가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53이 아니고 55나 58이나 아마 이런 붕어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저수지를 선정한 내용도 있다.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수면 위를 정리를 주로 할 겁니다. 수면 위쪽을 주로 정리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필요하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면 아래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수면 아래 작업을 해서 과연 당일 낚시에서 이 정도 찌들었는데 바닥을 긁어가지고 당일 낚시에서 입질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작업으로 인해서, 수초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붕어가 접근하지 않을 것,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수초 작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지점, 꼭 넣어야 될 지점에 채비를 못 넣는 것, 그 점을 걱정하셔야 된다. 물론 어떤 악재가 많을 때, 그럴 때는 수면에 최소한의 어떤 영향, 수면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영향만 끼치는 것이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늦봄으로 봄의 기운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 수면에 가득할 때, 이럴 때는 당일 작업 이후에 입질을 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점을 확실하게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던질낫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만약에 여기에 던질낫을 가지고 6, 7 구멍을 만든다 치면은 적어도 서너 시간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혼자서 못하죠. 두 사람이 교대를 해가면서 일을 해서 적어도 서너 시간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일 낚시는 어렵죠. 던질락보다는 이렇게 수초 제거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을 한다면은 당일 낚시였어도 입질을 볼 수가 있고 힘도 덜 들고 그렇습니다. 자, 얼추 됐다고 보고요. 채비를 투척해서 바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대편성을 모두 끝냈습니다. 26대부터 36대까지 욕심 많게도 제가 10대나 편성을 했습니다. 10대 모두 좋은 지점들을 짚고 있고요. 이 정도 어떤 이 그림이 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대물 입질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모두가 1등 지점들이다. 그렇게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소위 이제 그림이 좋은 경우인데요. 다만 이제 바닥에 채비를 내리기가 어렵다. 아주 작은 구멍 안에서도 정확하게 그 지점이 아니면 찌가 내려가지 않는, 채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
반복 투척하는 수밖에 없죠. 반복 투척해서 정확하게 채비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점이 하나의 어려움 혹은 또 낚시의 재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길어진 이 낮 시간 그조차도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얼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시간 케미를 띄우고 행복한 시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여적인데요. 날이 낮에 햇볕이 더워서 햇볕이 강했기 때문에 초저녁 입질을 사실 기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명이 켜지니까 찌가 다시 내려갔는데요. 적은 본신을 합니다. 저 정도 움직이면 반드시 붕어가 이 먹이를 탐하는 것은요 대단히 집요합니다. 이미 저 정도 했으면 잠시 후에 본신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 더 밀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씹어버렸나 벌써. 오우,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사. 그렇지, 그렇지. 이 붕어가 스타 기질이 있습니다. 아주 찌올림을 준비하세요. 지금 입질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늦었거든요. 준비가 늦었더니만 내렸다가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딱 월척되겠습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이 누름빛, 건강한 비늘, 지느러미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꿀꺽 삼킬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인물이 되고 이 정도 이 체형이 되는 붕어라면은 아주 강하게 먹이를 취를 아주 강한 흡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찐노름이 좋게 점잖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정말 좋습니다. 바로 방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살림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런 해가 지금 산을 넘어서 또 올랐습니다. 어제 낚시를 시작할 때 그늘자리에서 편하게 시작한 대가로 지금 오른쪽 두 개 찌는 볼 수가 없는 그 정도 정면 햇볕을 정면으로 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우측 2번에 입질을 받아서 흡전질을 했는데요. 제 왼쪽 자리에 낚시하는 분도 입질을 받아서 발밑까지 아마 붕어를 끌어낸 것 같은데 안타깝게 터뜨렸고, 건너편에 조사님도 방금 한 수를 뜰채질로 들어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붕어가 전체적으로 이 저수지에 지금 붕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한 번씩 입질을 받았는데 여기는 촬영 중이니까 아마 붕어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놓쳤지만은 적어도 입질 한두 번은 더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입질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끌고 가봐라. 그렇다, 그렇다. 어이구야, 다 붕어였네 아까도. 그렇다. 나올 타이밍에 정확하게 제때 도착했다. 자신이 있었죠. 입질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늦게 챔질 뭐 하고 있지 할 정도로 아마 이 화면에 잡힌 찐오름 여러분 보시면은 뭐 하고 있지 챔질 안 하고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헛챔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앞에요. G톱 전체를 둥둥둥둥 띄워주는 완벽한 타이밍에 챔질을 했는데 전혀 걸리림의 어떤 흔적 없이 헛챔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끼를 넣었는데 다시 입질을 받았습니다. 32가 나오는데요. 턱걸이 간 넘은 씨알입니다. 이 체형이 정말 좋죠. 그리고 이 황금빛 비늘하며 건강한 지느러미, 정말 좋은, 정말 인물이 좋은 붕어입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받는 질문인데요. 그림같이 멋진 입질에 챔질을 하는데 거푸 허챔질이 난다. 재걸림이 전혀 되질 않는다. 어떻게 극복을 하겠는가? 첫째는 챔질을 늦챔질을 한다. 챔질 타이밍을 아주 늦춘다. 보통의 감각이라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챔질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 둘, 셋 세고 그만큼 늦추고 챔질을 해도 안 걸립니다. 아예 찌가 둥둥둥둥둥 떠올랐다가 챔질을 안 하니까 내려갔다가 또다시 둥둥둥둥 떠올라 가지고 옆으로 끌고 간다. 한참 끌고 가서 이제 수초에 처박겠다 싶은 순간 받아본다. 그 정도면 거의 그 정도면 거의 재걸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챔질 타이밍을 말도 안 되게 늦추어 보는 것. 그리고 또 이 대물낚시 붐을 거쳐오면서 낚싯대가 변화가 낚싯대 끝번까지 상당히 빳빳해졌다. 그러니까 이 같은 챔질을 하더라도 챔질을 하는 그 힘 전달이 챔질 순간의 힘이 바늘 끝에 전달되는 시각이 남은 0. 몇 초 빨라졌다.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전에 제가 이 303에서 안내를 드렸던 것이 헛챔질이 날 때는 당기면서 이렇게 챔질을 해준다. 몸쪽으로 당기면서 곧장 위로 쳐드는 것이 아니고 곧장 위로 쳐드는 것이 아니고 챔질 동작을 당기면서 쳐들어주는 이런 식의 챔질을 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이 챔질의 동작이 챔질의 힘이 바늘까지 전달되는 그 시각을 잠시 늦추는 그래서 재걸림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늘 호수를 키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성돔 2호 바늘을 쓰고 있다. 그런데 헛챔질이 났다. 거푸 헛챔질이 난다. 그렇다면은 3호 바늘 혹은 4호 바늘을 써버리면은 거의 재걸림 문제가 헛챔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순간. 물론 이제 이 붕어의 활성도가 예민한 상황에서 큰 바늘을 써서 입질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 이 촬영 중에 헛챔질이 나는 그 상황 그림처럼 둥둥둥둥 떠올리는데 충분히 늦추어서 받았는데 깨끗하게 헛챔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도 안 되게 늦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입질의 경우요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집요하게 탐하기 때문에 끝을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내려놓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챔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챔질해도 어차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린다. 기다려 가지고 챔질해서 마침 그것을 재걸림을 성공하는 장면이 이번 방송 중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시청자 질문 시간에 이 문제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반드시 언쟁하는 그런 경험 안 하신 분도 만나게 될 겁니다. 대물터에서 받으면 대물인데 그림 같은 입질인데 챔질을 하니까 거푸 챔질이 난다. 속이 타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답할 때 제가 방금 안내드린 그 방법을 써보시면 분명히 답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에서 그 점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각입니다.
그 서두에서 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수가 한창이지만은 배수기야말로 어떤 봄 낚시의 절정기다. 배수만 피한다면은 이 수면에 지금 이 봄의 기운이 아주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붕어의 활성도가 대단히 높다. 이 찌올림 자체가 아마 같은 씨알의 붕어 한 마리를 낚더라도 찌올림이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남긴 말씀 중에 아마 우리가 이 많은 이 어떤 민물 어종 중에 붕어를 집요하게 붕어 낚시를 고집하는 이유,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찌노름에 있다.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그 찌솟음, 그게 사실 가장 큰 즐거움이죠. 정말 멋진 찌솟음을 한번 보고 싶다. 뭐 100마리의 붕어도 반갑지 않고 딱 한 번에 멋진 찌솟음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지금 출조를 자주 하시면은 그 답을 보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점을 안내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세물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절기에 맞게 어떤 이 일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분명히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고 나서 세물 찬스를 공략하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안전을 우선하는 조행하시고요. 또 꼭 기록 경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